어제 사이에 비트코인에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 사이클이었던 82K 고점 부근에서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던 그 신호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최근 차트를 같이 뜯어서 봐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무빙상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저항 구간 65K에서 67K에 걸쳐있는 빨간색 매도 오더블럭의 저항 구간, 여기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로 하나의 하락 채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상단선 돌파를 실패하게 되고 이후에 급락세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지지라인으로 작용되던 이 하단선이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모습, 지난 82K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채널을 하나 그어볼 수 있는데 상단 오더블럭의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채널 돌파를 실패하게 되는 순간 이 채널의 하단선을 원웨이로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채널의 하단선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고, 이후에 그대로 대세 하락장의 모습까지 만들어지는 흐름 또한 체크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차트, 아래의 차트가 현재 단기 1시간 프레임이고요. 위의 차트가 82K 부근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채널 하단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세 하락장의 시작까지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현재 대응 방법들 오늘 전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12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차트 바로 볼게요. 자, 차트가 단순히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럴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차트가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명확한 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82K 부근, 제가 이번과 프랙탈이라고 말씀드리는 여기 채널의 생성 과정부터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상단에 잡은 오더블럭부터 보시면 기존의 하락세가 이어지던 와중 잠깐의 반등세,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물량마저 눌렀던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빙들은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 세력들의 매도세가 담겨있는 매도 오더블럭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 구간들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니 맞고 고점이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 급락세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었냐, 기존에 여기를 들어올렸던 세력들이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항 때문에 계속 돌파를 못 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자, 이 구간에서 전 저점의 유동성을 오히려 수입한 뒤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 고점 돌파까지는 성공했는데 상단의 오더블럭에 맞고 계속 빠지는 패턴들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의 상단선을 2번, 3번 테스트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못 들어주니까 그냥 던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단의 유동성을 다시 한번 수입하고 이 채널 하단선을 다시 리테스트하게 됩니다. 근데 또 못 들어줬어요. 이때는 블랙록에 ETF 매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 올렸던 세력들 입장에서 봐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던지고 나왔던 차트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 하락세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럼 볼까요? 기존 하락세 이어지던 와중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물량마저 누르는 패턴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매도 오더블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저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못 들어주게 된다면 이 구간을 들어 올렸던 세력들 또한 던지고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이 채널 하단 이탈 시나리오에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있었다. 제가 21시간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선까지 그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채널 중단선에서 어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단 이탈 시나리오에 비중을 두었었고, 이 영상에서 지금 포지션 잡은 거 보이실 겁니다. 채널 중단선인 661 구간, 숏잡했던 물량들 어디서 매도했냐면요, 이 하단 FVG 중단선에서 매도했습니다. 이 FVG로 잡을 수 있는 건 급락 급등세가 만들어지면서 개미들이 탑승하지 못한 구간, 즉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는 갭 구간이 형성된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이 중단선에서 강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고 현재는 장기 포지션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거 저 혼자 먹은 거 아니고요. 영상이랑 스터디룸 통해서 타점 전부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잘 익절까지 할 수 있었네요. 끝까지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널의 하단선, 여기 돌파의 핵심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이제 전략들은 이 채널 하단 돌파 여부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들을 세워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빠르게 채널 하단선 돌파 이후에 다시 이 기존의 지지가 만들어졌었던 이 점선이 중단선을 다시 돌파해 줄 것이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이 경우가 가장 지루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해도요, 기존의 유효한 저항 구간으로 확인되던 채널의 중단선과 채널의 상단선 그리고 매도 오더블럭까지 저항을 뚫어줘야 전 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기를 맞고 죽는 무빙이 몇 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오더블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뚫어주기 전까지는 롱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지션 운영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하단 물량 수입 후 다시 채널 리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넓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4시간 봉상 58K 저점에서도 만들어졌던 흐름이었죠. 마찬가지로 채널이 하나 이렇게 형성되었었는데 이 상단선을 계속 돌파를 못 해주니까 오히려 전 저점에 걸려있는 구간, 유동성만큼만 수입하고 다시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세워볼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유효하게 걸려있는 저점은 어디일까요? 네,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실 건데 63.6K라는 거죠. 여기 구간을 수입하고 다시 채널 하단선을 리테스트하러 가게 될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구간인 636에 눌롱 포지션 스탑로스 짧게 걸어두고 먹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 시나리오는 보겠습니다. 1시간 봉상 보면 이 채널에서 이미 저항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돌파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시도하게 됐을 때 여기를 맞고 죽는 시나리오 또한 배제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던지고 나갔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이 던지고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하락분을 노리는 매매 전략으로 저항 구간 테스트가 실패가 몇 번 확인되고 CVD 지표상 고래들이 던졌다라는 게 확인되면 숏잡할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차 익절가는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63.6K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페어 밸류 갭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보였었던, 그리고 중단선에서 가장 큰 힘을 보였었던 이 양봉의 페어 밸류 갭의 중단선 63K 구간 2차 익절가 잡아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1시간 봉상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겠고, 자, 그리고 날봉 캔들로 봤을 때 3연속 음봉 캔들, 흑삼병 캔들 맞고 죽는 자리가 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시나리오가 제가 가장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이자 제가 가장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기준점들 잘 잡아서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제 관점들 따라가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대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계속 변화하는 차트의 내부 구조들이나 그리고 고래들의 CVD 지표들, 타점들도 스터디룸에서 전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더블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성공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런 관점 공유 드리는 거 보면서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게 차트 보는 눈을 좀 키워 나가시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드리고 있는 이 실시간 타점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요, 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누르시면 체크 항목들이 여러 가지 보이실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클릭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만 남기시고 제출하시면 제가 바로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스터디룸까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82K 고점부터 시작된 1파의 하락분, 2파의 상승 조정, 그리고 3파의 확장 하락 형태, 그리고 4파가 현재 진행 중인가 아니면 이미 나왔는가에 대한 의견이 불린 상태인데, 저는 이미 나왔다 라고 보고 있고 5파의 하락분을 대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 상승 4파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보면 단순합니다. 자, 이 구간을 1파만큼의 하락분을 되돌림 구간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반등이 나온 시점이 0.382 구간, 775 구간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돌리고 다시 하락 파동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 3파에 대한 되돌림을 마찬가지로 잡아봤을 때 지금 꺾이고 있는 순간이 0.382 구간, 663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간에서 상승 4파는 끝났고 다시 5파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를 주봉상 체크해 볼게요. 이 상승 전체에 대한 되돌림 구간을 짚어봤을 때 이 5파의 하락분은 0.618 구간, 57.9K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는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왔을 땐 롱을 슬슬 봐도 되는 시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30K, 40K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구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관들의 ETF가 들어왔고 실제 횡보하면서 매집이 1년 동안 이어졌던 구간, 즉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되는 구간이 현재와 닿아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구간의 평단가까지 훼손을 시키면서 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하락이 길어짐에 따라서 지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이클상 하락의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되돌림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가 시작된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구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점 구간에 닿아 있구나 라고 판단 또한 내리고 있고요. 자, 그에 따른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2K 고점 당시와 유사한 하락 채널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 매도 오더 블럭의 돌파에 실패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채널 하단 이탈과 함께 이 저항선 돌파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가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4파가 끝났고 5파 하락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으며 엘리엇 파동의 이론상 58K 부근까지 하락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주봉상 0.618 되돌림 구간 또한 58K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찍어줬을 때는 하락의 막바지 저점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좀 설명드렸었죠. 채널 상단과 중단선 그리고 오더블럭까지 원웨이 돌파가 나온다 라는 무빙이 나오기 전까지는 롱포지션 운영 지양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시나리오 두 번째 63.6K 부근의 유동성 수입까지 찍고 다시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스탑로스 짧게 걸어두고 눌롱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이 테스트가 두 번, 세 번까지 실패하게 될 경우에 CVD 지표와 연계해서 맞고 죽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염두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익절 목표가는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63.6K 구근 그리고 FVG의 중단선인 60.3K 구간을 2차 익절가로 활용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숏이 유리한 구간이나 58K에 도달하면 하락의 막바지로 확인하고 이제 제가 운영 중인 숏 포지션 전부 매도하고 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다만 기관들의 ETF 평단가를 고려할 때 30, 40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 58K 부근에서 지지받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관점 잡고 매매하고 있고, 만약에 신규 타점 등장하는 즉시 업로드와 함께 수익 구간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랑 스터디룸 실시간으로 알람 켜두시고 보시면서 이번 시장도 잘 이겨내 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